자, 방금 자막에서 보셨듯이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가 최근 근접 강의 부분에서 3, 4월 핵심 트렌드로 좀 짚어드렸었던 관련 트렌드에 대한 분석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3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내가 지금 관련 트렌드를 공략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 화면이죠. 김 대표가 들어왔다 큰 수익을 노려본다. 자, 3, 4월 트렌드 분석이라는 아까 보셨던 이제 주제가 보이고요. 세 가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트렌드, 두 번째 눈평 트렌드, 세 번째 유가 트렌드가 있었죠. 자전거 트렌드는 뭐 이제 봄철이 다가오니까 사실 이제 봄이에요. 봄인데 봄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사람들이 레저를 많이 할 거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다음에 눈병 트렌드. 기본적으로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지면 꽃가루가 날리니까 눈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와 함께 상시 트렌드도 된다고 했죠. 최근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에서 1년 연중 트렌드 부분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음 세 번째는 저유가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중유가 시대로 들어서는 안정유가 상태의 어떤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유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3, 4월에는 중요하다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전거 트렌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주가의 변동성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 최근까지도 당장 뭐 어제 엊그제까지도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제 휴대폰 뭐 알림 문자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 놓으신 분들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긴 합니다만 계속 심한 게 아니라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계속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현상? 레저를 즐기기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자전거는 또 편안하게 탈 수도 있지만 페달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심폐기능이 걷는 것보다 좀 빨라지죠.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탄다는 사실은 사실 좀 오바다.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악화 부분들이 자전거 트렌드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적인 요소를 계속 좀 저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관련돼서 또 이제 지금 황사가 뒤늦게 원래 3월 초 중순부터 이제 와야 되는데 3월 후반에 황사가 뒤늦게 좀 이제 몰려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하루 이틀 전부터 알려졌는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시 또 황사가 있다면 굳이 황사 있는 날에 자전거를 타야 되겠느냐, 이런 심리들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관련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4월 달 이후에는 이제 3월이 지나가고 4월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냐. 자,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 우리나라에게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소식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공장지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그 사막 지역 부분에서 이제 오는 모래 먼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3월 달까지 오고 나면은 4월 기조에는 잘 안 온다는 거죠. 그 전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풍향이에요. 풍향 조건. 그러니까 4월이 넘어가고 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바람이 바뀌어서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풍향 구조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겨울철이라든지 이제 봄철로 오게 되면은 저 위쪽에서 공기가 많이 내려오면 이제 반대로 기압권이 밑에 쪽이 우세를 차지하면서 풍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구조와 함께 자전거 트렌드에 대한 어떤 부각이 좀 뒤늦게, 원래도 이제 4월이 가장 히트를 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뒤늦게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참 좋은 여행,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그때 해드렸었던 종목을 보면은 좀 주가가 이렇게 눌러주죠.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영향이 최근엔 나왔지만 잘 그냥 눌러주는 정도였는데, 움직임이 지금 보시면은 일목균형상의 구름층 지지권에 다다라 있죠.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져 있는 상태고 눌러줬기 때문에 반등 나기가 좋은 구역으로 가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종목 4월에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본다라는 관점으로 추세 홀딩을 좀 유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 트렌드에 대해서는 4월을 기대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 보자. 이런 관점으로 분석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관련 자전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이제 눈병 트렌드. 자,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미세먼지가 심하다. 아까 전에 얘기 나온 거죠. 황사가 지금 뒤늦게 온다.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지기도 전에 피긴 했어요, 지금. 막 이제 목련도 이제 나오려고 하고 거기서 뭐 크게 저기가 없지만 그다음에 막 진달래꽃, 개나리 뭐 그 외에 봄꽃들이 다 피고 이제 좀 있으면 지게 되는데 지기도 전에 이미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관련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야기해드리면 이제 안국약품이라든지 삼일제약 뭐 이런 애들 공략해주신 분들은 수익이 상당 부분 나오고 계실 거로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애들은 4월의 기대 이슈잖아요. 꽃이 피었다 졌다 지는 건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꽃이 질 때는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대 이슈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접근하셨던 분들이 지금 수익을 즐기다가 파셔야지 뒤늦게 뭐 이제 4월에 또 이 관련주를 너무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이제 안약 관련주 중에 하나가 이제 삼일제약이죠. 보시면은 주가 제가 이야기해드렸을 때 눌림 구조 움직임을 주고 있었는데 최근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위에서 뭘 공략을 할 것이냐? 이건 좀 오바라고 볼 수 있죠.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파동이 안 나온 애들 중에서 변동성이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은 접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관련해서 주가 반등이 이미 나온 애들에 대해서는 뒤늦게 추격 매수하지 말자. 왜? 이미 몇십 프로 이상 파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눈뼈 관련주에서는 여러분들 수익을 상당히 챙기신 분들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축하들 드리고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트렌드. 자, 보시면은 유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중동 오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석유를 많이 매장하고 있는 석유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돼서 유가에 대한 어떤 감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건 이제 유가의 저유가에서 중유가로 가는 부분들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관련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주가의 변동성이 최근 유가가 살짝 눌러주고 있죠. 그 관련된 원인이 되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광고 부분들 만들기 위해서 시추를 하는 관련된 이제 굴착 부분, 기계 부분들이 약간 증가. 몇백 대가 기본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한 4대 정도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련돼서 증산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미국이. 미국도 나름대로 석유가 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약간은 눌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대세적으로 유가 반등의 기조는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국에 대한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직접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경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거고 또 이란 이제 제재가 풀렸습니다만 이란이 지금 좀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하는지 관련돼서 또 이제 제재 부분들을 좀 진행한다면 이란에서 또 나오는 이제 석유 부분들이 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럼 국제 유가를 좀 올려주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관련돼서 서부 텍사스에는 우선 중진류, 뭐 두바이유, 브렌트유, 텍사스 중진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국제 유가의 표준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보면 작년 9월 기조 움직임, 요때 기조 저점 구역 45달러 찍은 다음에 계속 올라서 66.66달러. 숫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666에 6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악마의 숫자도 뭐 아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 움직임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누르고 있다라는 건 아쉬움이에요. 돌파를 때문에 탄력을 받았을 텐데. 근데 전체적으로 저점 상향 구조에 있어서 직전 중간 고점을 돌파했을 경우에 누르면은 뭐예요? 그동안에 저항이 되던 중기평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죠. 추가 상향되는 저점이 나온다면 지금 이제 한 64달러 선 구조에서는 최대 저점이 잡히고 이제 신고가 돌파를 근접기 일내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가 관련주, 뭐 이제 정유, 석유화학, 대체에너지 관련 섹터군이 강세를 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겠죠. 관련돼서 이런 유가의 앞으로의 기대치가 이제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종목 부분들을 보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에 태양광 관련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분류하는 OCI가
6하고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9월에 최대 저점 잡히고 1월 기조 이게 제가 차트를 잘못했나봐요. 국제유가가 그대로 나오네요. OCI인데 OCI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비슷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누르고 있어요. 똑같아요, 차트가. 그냥 이게 OCI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똑같습니다. 누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고점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OCI 같은 경우 직전 최대 고점 1월 달에 나왔었던 고점 돌파할 움직임이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 OCI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이제 뭐 금호석유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된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선언한 차트, 양봉 캔틀 차트, 음봉 눌림이 양십자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 턴 캔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다시 한번 17만 원 돌파와 함께 18만 원 돌파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이 끝나면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PPT 화면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3대 핵심 트렌드에 대한 움직임을 이야기해드릴 만큼 오늘 이따 무료 방송에서는 특별 트렌드 분석 시간을 가질 겁니다. 3대 핵심 포인트 외에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3가지 트렌드. 자, 바이오 트렌드 다시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지방선거 관련주의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현재 대히트 중인 경협주가 잠깐 쉬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상한 김용덕 대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조금 이따 20시부터 22시까지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겠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무 데다가나 고수3를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고수3.co.kr로 골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골로 들어가시면 제 얼굴이 나오고 그 밑에 무방 참여할 수 있는 채팅창이 보이실 거예요. 골로 접속을 해주시면 이따 무료 방송에서 트렌드 분석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